프라임튜브. 국민 3명 중에 2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독서를 안 했으면서, 독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독서를 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독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래가 언제 오느냐? 레리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인이신데 이분은 과학기술 예측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알파고 프로젝트도 이분이 다 진두지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난 30년 동안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87%가 맞았어요. 대표적으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거기 매달린 과학자들이 7년인가 10년인가 지났는데 인간 게놈을 이제 1%인가 밖에 해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불가능할 수 있다. 아무리 적게 걸려도 앞으로 70년, 진짜 7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레리 커즈와일 박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한번 해볼까? 과학기술 발전 속도로 딱 넣었더니 10년 뒤면 100% 해독이 된대요. 이 사람이 발표를 해서 10년 뒤에 100% 해독된다. 전 세계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되냐? 네가 무슨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도 안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참여하고 있는 최고의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100년 뒤가 될지 700년 뒤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레리 커즈와일 박사가 그 발표를 하고 7년 뒤에 100% 해독이 됐어요. 스타가 됐죠. 그러니까 이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예측은 거의 뭐 90% 이상인데 거의 퍼펙트한 수준인데 이분이 이렇게 AI 의사, AI 약사, AI 교사, AI 법률가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시점 2025년부터 시작이 돼서 202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2045년이면 다 끝난다. 여러분 직업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뭡니까? 대체되는 게 주입식 교육받은 사람들. 그래서 일본이 뭡니까? 교육을 바꾼 거예요. 2012년에 왜 바꿨냐? 왜 하필 2013년이냐? 알파고가 나오기 전이냐? 여러분 알파고 나오기 전에요. 선진국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 문명이 시작된다라는 거. 알파고 프로젝트를 왜 한국에서 한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 알파고 나오기 20년 전에 이미 체스 프로그램에서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인공지능이 97년 5월 달에 이겼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미 다 나왔고, 알파고가 탑재한 딥러닝은 2006년도에 나왔어요. 2012년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이때는 뭡니까? 그 단순 연산 기능에서 인간을 이겼다 이 정도가 나왔는데, 2012년에 또 인간하고 뭡니까? 인공지능, 딥러닝 알파고, 그 딥러닝을 탑재한 인공지능하고 인간들이 이미지 인식 게임에서 맞붙었어요. 토론토 대학 참가자들 최고의 그 선수들하고 인공지능이 다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2012년에 이미 인간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고 앞으로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다 시작이 됐고 앞으로의 미래는 인공지능 문명이 시작된다라고 이미 그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은 2012년에 그 데이터를 입수하고 2012년 말에 교육혁명을 단행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문명이 열리는데 이 문명의 시대에는 뭡니까? 주입식 교육으로는 끝난다. 국가 자체가 멸망한다.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앞으로의 시대는 뭡니까? 창조적 상상력과 인간 공감 능력. 이걸 위해서는 철학을 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읽고 토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2013년에 교육혁명을 시작해서 교사들 교육 다 끝냈어요. 교사들 교육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2019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완벽하게 이제 일본 공교육 시스템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편성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전역으로 확대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일본 교육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양의 교육은 뭡니까? 학교에 교과서가 없다라고 그랬죠. 책 읽고 토론한다라는 거였죠. 네. 총록파를 알고 싶다. 총록파 시 몇 개 나와 있고 교과서에 참고서에 총록파 시인에 대한 정보 몇 개 나와서 달달달 외워서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으로 하고 단답형 쓰고 이거는 뭡니까? AI에 따라갈 수가 없는. AI 인공지능 IQ가 곧 1만 돌파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양은 이미 다 준비를 끝낸 거예요. 일본도 끝냈고 싱가포르도 3년 전에 교육 다 바꿨습니다.
적게 공부하고 쉽게. 이 적게 공부하는 건 뭐냐면 지식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적게 공부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토론하기로 싹 바꿨어요. 3년 전에 선진국들. 동아시아만 해도 그렇다라는 거죠. 아시아만 해도.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드렸죠. 교실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들어와 있다. 교사가 인공지능 로봇이 가르친다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학과 예술, 진짜 철학자가 돼야 되고 예술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석학들이 그래요.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도 병원에 인간 의사는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에서 20%는 남아있더라고요. 약국에도 남아있고, 정부기관에 남아있고, 법원에도 남아있고, 학교에도 남아있고, 대기업, 뭐 기업에도 다 남아있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의사,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약사,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교사, 즉 뭡니까? 대화, 사람 다 결국 고객 환자는 사람이니까, 교육받는 사람도 학생이니까, 사람이니까 결국 뭡니까? 지식은 뭡니까? 여태까지 국영수 이런 것들은 뭡니까? AI가 더 잘 가요. AI가 맡기고 뭡니까? 사람과 대화, 깊은 철학적 대화를 통해서 뭐 교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한 아이의 인생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AI는 못하니까. 즉 AI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받은 사람. 근데 이게 이 교육의 특징이 뭡니까? 철학과 예술, 독서라는 거죠. 독서. 근데 뭐냐면 예술을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그림을 많이 그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뭐 대표적으로 에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그런 걸 했죠. 하고 있죠. 뭡니까? AI 시대에 맞게 의대생들을 데리고 가서 미술관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한 작품을 보는데 한 작품을 6시간을 계속 감상을 하는 거죠. 작품 하나를. 왜? 그 정도를 해야 화가의 마음을 알 수 있더라. 화가의 마음과 그 시대 사람. 즉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에세이로 쓰는 거예요. 에세이로 쓰고 나누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즉 뭡니까? 예술인데 다 독서로 하는 거예요. 독서 교육 과정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독서 말씀드렸잖아요. 읽고 토론하고 쓴다. 이게 독서라고 그랬죠. 읽기만 하는 건 독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독서 교육 과정을 운영이 된다라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 일본에 그 이미 2013년에 그 뭡니까 바칼레로아 교육과정을 받아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뭐 가이센 중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삿포로시에 대표적인 학교인데 그 공립학교예요. 거기 체육 수업을 보면은 그 운동을 잘하는 애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아요. 논문 토론을 잘하고 논문을 잘 쓰는 애가. 체육 수업인데 무슨 토론과 논문일까요? 거기 보면은 그 독서신문에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취재 기사가 창작춤 수업 단원인데 그 평가의 핵심이 논문 쓰기예요. 논문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주제가 9개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춤을 만들 것인지 자기가 창작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고 이 토론하고 그 다음에 체육 창작춤 발표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던져준 9가지 질문이 있어요. 소주제. 그걸로 논문을 써야 돼요. 네. 이게 체육 수업이에요. 수학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미 2013년부터 그걸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 독서. 쉽게 말하면 책을 읽지 않으면 토론을 하지 않으면 논문을 쓰지 못하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교육제도를 이미 다 만들어버렸다, 일본은. 근데 우리는 아직도 3차 산업혁명, 국영수가 중심인 그런 사회. 그리고 어른들이 뭡니까? 갈수록 책을 읽지 않고, 뭐예요? 뭐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막 유명하다는 분들도 와서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자기는 열심히 살아서 유명해져 놓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니들은 돈 같은 거 벌 필요 없어. 행복하게 살아. 뭐가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더라. 제가 보기엔 그래요. 구한말하고 똑같더라.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교육혁명 단행하고 조선을 침략하기 그 이전의 상황과 똑같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 심지어 교육 전문가라는 분도 거의 모르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끼리 맨날 뭡니까? 뭐 정치계는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더 잘하십니다. 결론은
나라를 사랑하자. 독서자라는 거죠. 독서. 책 읽고 토론하고 쓰기. 그렇죠. 우리가 모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그런 민족으로 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강의가 좀 더 길어졌어요. 네, 흥분해가지고.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쌤튜브